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건축비 폭등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요. 최근 건축비 상승 구역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건설 공사비 지수가 급등하는 상황, 건축비가 상승하면서 비례율이 어떻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지 그 케이스 스터디, 건축비 인상 요인 및 대처 방법, 그리고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건축비 상승 구역들을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신반포 4지구 메이플자이죠. 당초 평당 499만원이었는데 현재 평당 681만원 정도 수준으로 시공회사가 요구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잠실 진주아파트도 당초 평당 510만원에서 889만원으로 지금 시공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포주공 1단지의 1, 2, 4주구도 현재 평당 829만원 수준, 또 3주구 같은 경우도 평당 786만원 수준, 은평구 대조 1구역도 평당 529만원, 이렇게 여러 구역에서 시공건축비, 평당 시공건축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당 얼마나 이제 인상을 했는지 퍼센티지로 보면 36%, 극단적으로 70% 이상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샘플로 든 구역들의 전체적인 평균을 한번 살펴보면 당초 이 계약 금액 대비 시공건축비가 약 50% 수준에 육박하는 굉장히 이제 폭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하게 되는 사유는 이 건설 공사비 지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급등을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년도 기준으로는 건설 공사비가 지수가 121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152.47로 20년도 대비 23년은 이 공사비 지수 자체가 25.5%로 굉장히 많이 이제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직접 공사비에 대한 내용이고 간접 공사비는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건축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조합 사업의 비례율 혹은 조합원의 어떤 그 손해, 이제 비례율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하락되는지를 한번 샘플 해봤는데요. 흑석 11구역과 한남 3구역의 사례를 한번 엑셀로 살펴보면요.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 연면적이 나와 있고요. 공사비가 이제 평당 54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흑석 11구역의 전체적인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종전자산 총액이 얼마이다. 그래서 비례율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의 계획은 104.22%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공사비가 평균 50% 상승을 한다면, 즉 평당 공사비가 기존 54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50%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수입 금액은 똑같이 1.3조 원으로 변동이 없고요. 다만 이제 지출에서 공사비가 기존 4,500억에서 6,760억 정도로 이제 공사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례율이 기존의 104%에서 한 64% 수준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비례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조합원들 각자의 그 권리가액이 이제 하락을 하게, 이 퍼센티지만큼 이제 낮아지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살펴보면, 한남 3구역은 이제 그 시공 건축비가 이제 평당 548만원으로 이제 계약이 됐는데요. 그래서 연면적과 공사비, 평당 공사비,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나와서 종전자산 총액이 5조 4천.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의 비례율은 100.19%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남 3구역도 공사비가 평당 공사비가 548만 원에서 50% 정도 상승을 한 평당 822만 원으로 만약에 상승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 비례율은 이제 팍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비례율은 기존 100.19%에서 이 84.13%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건설사들도 요즘 이 영업 실적이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22년도 말 기준의 탑티어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삼성물산이 플러스 6%, 현대건설이 3%, 대우건설이 5%, 현대엔지니어링이 1%, GS건설이 5%, DLENC가 7%, 이 정도였었고요. 23년도 Q3 말 기준 23년 Q4는 제가 아직 최종 업데이트를 안 해서 Q3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삼성물산은 7%, 현대건설이 3%, 대우건설이 7%, 현대엔지니어링이 0%, GS건설은 영업 적자로 이제 변했고요. DLENC 4%.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탑 티어 시공사들의 영업 실적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평당 시공건축비를 높게 책정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들, 구역들이라고 하면은 입찰 참여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공사비가 이렇게 이제 인상, 급등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공사비 인상 요인의 이제 첫 번째로서 실착공 기준 1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이제 입찰을 제시를 할 때 실착공 계획일이 언제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착공 계획일까지는 공사비 인상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착공 계획일로부터 실제 착공하는 날까지의 기간 차이가 보통은 뭐 1년, 2년 막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 계획일 대비 실제 착공까지 그 기간 차이만큼은 공사비가 인상이 됩니다. 공사비 인상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공사비 지수 중에 이제 낮은 것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2주 철거 기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빨리 이제 잡는다 이거죠. 낙관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로 인해서 실제 이제 실착공 계획일 대비 실제 착공을 하는 날까지의 그 차이로 인해서 공사비 인상 요인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착공 계획일을 너무 늦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또 조합원들 반발 목소리도 막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실착공이 될 수 있도록 잡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 이제 공사비 인상 요인은 조합에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조합이 중대한 설계 변경을 추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면적이 좀 증가되는 모습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연면적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설계 변경을 하는 것 때문에 실제 착공을 하는 그 시점이 늦어지는 것은 절대로 방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중대 변경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2주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사비 인상 요인은 이제 사업비 등을 포함한 이제 금융비가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사의 그 시공건축비 이외에 이 조합에서 다양한 이제 사업비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시공사로부터 이제 대여를 받아가지고 이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대여에 따른 금융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최근과 같은 이제 고금리 추세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되면 또 사업비 상환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금융비, 사업비에 대한 금융이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대여를 받는 그 시점부터는 사업 지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사비 인상 요인 네 번째라고 하면은 물량 내역서의 적정성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는데, 물량 내역서, 이제 시공사들이 이제 조합에다가 사업 제안을 할 때, 물량 내역서상에 이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일반 수분양자에게 제공하는 그 물량 내역들도 다 이제 리스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차이를 이제 얼마나 어떻게 둘 것인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업 제안을 받을 때, 혹은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원과 일반에 대한 물량 내역서 수준을 가능하면 좀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최근 3년여 기간 동안에 불가피하게 이제 공사 원가가 급등을 이제 하게 되면서 시공사는 물론 조합원 모두에게 이제 큰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공사비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건 나쁜 구역이건 간에 비례율 하락은 불가피해집니다. 비례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감정평가, 종전자산액을 많이 책정받은 조합원일수록 그 절대금액 측면에서의 손해액은 더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사업계획을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그나마 변동성에 약간이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 이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될 때부터는 절대로 사업기간 지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기간이 지연되면서 이제 금융비도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특히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그런 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감정평가 법인에서 책정을 하는, 즉 조합에서 쉽게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종전자산액이라든가 사업비 이런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불가피한 요인이겠지만, 미래 변동성을 가질 수가 있는 이 일반 분양 수입, 일반 분양 평당 가격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 놓게 되면은 변동성에 좀 대응을 일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사업 케이스라고 하면 사업성이 훌륭한 구역에서 또 시공자를 선정할 때부터 금융 환경이 변동성이 별로 없고 또 사업 지연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을 할 때 또 일반 분양 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좀 높게 책정을 해 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베스트 사업 시나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한남 3구역과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가 이런 평당 건축비가 어떻게 상승을 하게 될 경우 비례율이 얼마나 이제 하락한다, 최근의 건축비 폭등이 우리 조합원들 각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